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야근을 해도 주말에 나와도 월급은 늘 똑같다. 직장인이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일이죠. 바로 포괄임금제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제시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번 지침이 포괄임금제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노사정 합의 정신에 기초해서 이 지침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내 월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짚어보죠. 김효신 노무사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 먼저 짧게 여쭤볼게요. 고용노동부가 노동절에 대체 휴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난 맞습니다. 시간에 노무사님이 관련해서 노동부에 네. 민원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결론이 어떻게 난 건가요? 네, 그 휴일의 대체는 안 된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동절날 일하면 1.5배 수당을 받잖아요. 그 수당 지급에 그 가름해서 휴가를 줄 때도 여전히 1.5배 줘야 되는 보상 휴가만 되는 것이지 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대1로 맞바꾸는 그 휴일을 대체는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밝혔는데 그 이유는 여전히 예전에 이제 유권 해석 때 나왔던 것처럼 이 노동절은 그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유급 휴일로 정하고 있으니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됐습니다. 그거는 뭐 네. 이제 다 아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네. 대체 휴일 이게 좀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려고요. 그 기사들을 보면 네. 그 노동절날 일하면 2.5배 받아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뭐냐면 일하시게 되면 휴일의 수당, 휴일 근로에 대한 100%와 그다음에 가산 수당 50%를 더해서 이제 150% 1.5배를 받는 거고요. 그 월급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쉬더라도 월급에 차감이 없으니까 그 100%는 여전히 월급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1급제나 다른 시급제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250% 2.5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들하고 혼동이 없으셨으면 해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부터 짚어봤고요. 네. 포괄임금제 우리 항상 이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네. 다시 한번 포괄임금제 좀 이 정의 좀 짚어주시고 그동안 이게 네. 제도가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왔는지 그 흐름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그 포괄임금제 조금 역사 이런 것 좀 말씀드려 볼까요? 이제 사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포괄임금제가 실제 연장 근무나 이런 거 야근 얼마나 했는지 관계없이 월급에 각종 법정 제수당을 미리 묶어서 지급하는 방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포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법에는 없습니다. 그 1973년 대법원 판결이 현장의 광행을 인정하면서 시작된 거였는데요. 처음에는 그 근로시간을 도저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한해서 적용하라고 했던 굉장히 엄격한 제도였는데요. 이후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 가능하다는 판례가 제시되면서 그때부터 IT 업종이나 사무직 업종으로 전반적으로 다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더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근로시간 산정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에서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근태가 기록이 엄격하게 될 수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포괄임금 약정 자체를 부정하는 판례들이 잇따르게 되었습니다. 법에 있는 제도는 아니고 판례를 통해서 하나의 제도가 된 건데 네. 그럼에도 판례가 좀 엄격해진 거잖아요. 이 판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조건이 붙은 맞아요. 건데 현장에서는 네. 계속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소송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이 이제 개별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야지 가능한 거고요. 더군다나 직장인들이 사실 재직 중에는 이 불이익의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문제 제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기업들은 사실
소송이 안 걸리면 괜찮다는 식으로 관행을 이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행들을 계속 뭐 소송에 의해서만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동안 이제 대법원이 쌓아온 판례들은 노동부가 이걸 이용해서 행정 집행력을 가동해서 조금 현장을 바꿔보겠다라는 그 선언적인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송 없이도 감독관이 현장 감독을 하면서 실제로 근태 기록이 가능한데도 포괄임금제가 도입되어 있으면 무효를 확인하고 또 그걸 위반했으면 임금체불로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은 소송이 안 걸리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네. 관행이 좀 이어져 왔고 실제로 네. 근로자는 좀 불이익 받을까 봐 좀 부당한 것도 얘기할 수 없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지침이 좀 그 사이의 어떤 괴리감을 간극을 좀 메우게 된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이번 지침에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제시됐다고 하던데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에도 기존에 계속 규정이 돼 있었는데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언급인 겁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에 우리가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수, 그다음에 기본급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포괄임금제가 뭐 광범위하게 도입되면서 노동부도 거의 뭐 감독을 안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법원 측으로 돌아가서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따라서 명확하게 기재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포괄임금제가 판례에 의해서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만큼 설령 이게 유효한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이 미달하면 그 차액분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 그러면은 그 유효한 시간만큼만 가능하고 실제 측정한 시간이 더 많이 되면 그걸 더 지급하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정액 수당제입니다. 수당을 구분해놨지만 일정을 뭐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구분해놓은 정액 수당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 정액으로 미리 지급하는 방식도 아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없어야 된다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정액으로 주는 걸로 그 규칙을 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일한 만큼 만약에 수당을 줄 경우에 정액으로 받게 되면 훨씬 더 좀 손해다 이렇게 되면 그 차액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만약에 그거 안 해주면 차액 주지 않으면 처벌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임금 체불이 되는 거니까요. 엄중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임금 체불 사업주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또 우리 직원이 재직 중에는 어떤 이의 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포괄임금 고정 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신고된 사업장을 수시 감독에 올리거나 하반기 기획감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사업장에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게, 지금은 올해부터 노동부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에는 신고된 사건만 해결해주는 그런 원칙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신고가 됐으면 그거 외에도 이 사업장들이 어떻게 우리 최저임금 이상 주고 있는지, 근로시간 잘 지키는지, 연차휴가는 주고 있는지 이런 기초 노동 질서를 감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기울였으면 해요. 그러니까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업종별로 혹은 회사별로 이게 근로시간 산정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이런 데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써왔던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이제 지침에서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출장이나 외근처럼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법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 제도를 이용하고 또 아니면 연구개발이나 전문직처럼 업무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직무에 있으니까 회사가 어떻게 간섭을 못하는 그런 시간 관리가 어려운 같은 경우에는 재량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업장들의 가장 큰 불만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시장 임금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그 높아져 있는 임금에서 만약에 법 원칙에 따라서 노동부가 얘기하는 대로 기본급을 정해놓고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 법정 수당을 산식을 적용해서 해주라고 하면 지금 이 시장 임금보다 조금 더 낮아진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포괄임금제가 우리가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시장에서는 이 월급에는 우리가 일하는 출근부터 퇴근 시간까지의 모든 시간을 해서 이 금액입니다라고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칙으로 돌아가려면은 기본급이 낮아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또 들어보면 이게 관행처럼 굳어져 와서 다 포함했다고 하니까 뭐 완전하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번 지침에서 근로시간 기록하고 관리해라 이런 내용도 담겼다면서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근로시간 기록을 명확하게 해서 서로의 분쟁을 없애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법에서도 그 기왕에 이제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시간 수나 근로일수를 기재하도록 이미 법에서 규정된 이상 그 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해서 관리하라는 그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상 연장 근로가 필요하다면 근로자 동의받거나 사전에 신청하는 방식을 운영하도록 해서 분쟁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로시간 관리가 되면 그 기록된 시간을 바탕으로 임금대장이 작성을 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와 그에 따른 수당 계산해서 임금 명세서 만들어서 근로자한테 교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임금 명세서 교부화가 의무화가 된 지 좀 꽤 오래 지났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임금 명세서 계산 방식을 알려주는 게 아직까지는 많이 퍼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걸 명확히 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도 지침에 따르면 덜 주면 임금 체불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장 수당도 다 제대로 줘야 된다 이런 말인 건데 반대로 정액 수당제에서 얼마 주기로 약정을 했어요. 근데 근로자가 야근을 만약에 덜 했습니다. 일을 덜 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을 깎을 수 있는 건가요? 반대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을 깎을 수 없어요. 이걸 이제 회계학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다시 포괄임금제 그 유효성 유효 요건으로 돌아와 버리면 깎는 것 자체는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깎을 수는 없다. 근데 더 많이 했다고 하면 누군가 주장을 해서 이 시간이 더 많이 했다는 데에 대한 입증이 있으면 더 주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증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현실적으로는 앞서 근로시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업종에 따라서 이게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저희가 모든 업종을 다 하는 건 아니니까, 다 일을 해봤던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이 현실과 실제 이 지침 사이에서의 그 이제 벌어진 틈을 앞으로 어떻게 계속 메워갈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경영계 입장을 보겠습니다. 경영계에서는요, 이게 이번 지침이 노사정 합의보다 더 강하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정액 수당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반발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경영계 입장을 이제 언론에 보도한 것들을 보면요. 근데 이게 이 지침이 포괄임금 모남용 금지 지침이 사실 노동부가 새롭게 창출한 게 아니다라는 게 저희 전문가들의 입장이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아까도 판례의 그 흐름들, 역사적으로 판례가 바꿔온 것들을 소개해드렸지만은 기존의 판례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노동부가 이번 지침으로 완전하게 만든 이제 행정적인 그런 지침 가이드로 만든 것에 불과한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을 무효라는 건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부에서는 그동안 간행으로 눈 감아왔던 부분은 이제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그걸 좀 원칙을 바로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그 포괄임금 관련해서 이게 분쟁이 좀 많았었잖아요. 지금도 쭉 이제 짚어봤지만 특별히 그 분쟁이 많았던 분야가 있었나요?
사실 일을 많이 하는 곳에서는 분쟁이 항상 있었죠.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하는 곳들이 IT 업계나 스타트 업계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 제작이나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데 그런 곳이거든요. 특히나 여기에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동부에서는 이 상반기에 약 100개사 상대로 오늘 불시 점검 이번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뭐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의 포괄임금제 거의 당연시 하고 관행처럼 써왔는데요. 대신에 이분들은 어떤 사무직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출퇴근 기록 관리가 가능하다는 또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감독에 의해서 어떻게 그 감독 결과가 나오면 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근태가 기록이 가능했는지 불가능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가능했다고 하면 그 우리 법정에 있는 유연근무 시간제를 설계해서 도입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광행섬 포괄임금제 한 것은 잘못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근무를 하기 전에 이제 근로계약서 쓰잖아요. 그 계약서 네. 안에 포괄임금에 대한 그 내용이 적혀 있겠죠? 그렇습니다. 거기다 네. 만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포괄임금 관련해서 내가 네. 어떤 문제 제기 같은 거 하는데 문제 없나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문제 제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민법상 계약들하고 다르게 노동법적인 근로계약서는 그 실질 노동은 그 실질을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괄임금제로 규정된 거에 대해서 서명을 했더라도 현실로 돌아와서 그 업종이 정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인지 그다음에 이게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없어야 됐던 건지 또 구체적인 수단과 내역이 금액이 명시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이 포괄임금제는 무효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로 돌아가면 다시 근로기준법 원칙으로 돌아가서 각종 수당들이 근무한 시간에 맞게 다시 재책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과거 3년치까지의 임금 소급분을 청구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임금 정기불의 원칙에 위반이 된 거니까 지연이자도 내야 되는 회사가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크게 나는 이 일을 재개하지 못할 거다. 재개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 점은 조금 염려는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님과 짚어봤고요. 앞서 이 시간 제가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네. 이 지침이 내 월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월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만약에 포괄임금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셨다면 그 추가 수당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네. 끝으로 지금 포괄임금 계약서를 갖고 있는 근로자분들 오늘 뭐 네. 꼭 확인해야 될 거 있을까요? 계약서하고 임금명세서하고 좀 비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그냥 포괄임금제로 뭉뚱그려져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무효인지 유효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책정한 시간하고 임금명세서상에 급여가 지급된 시간하고 비교하셔서 내가 책정한 시간들이 더 많다고 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럼 어떡하지? 회사한테 바로 얘기해야 되냐? 좀 그런데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노동부에 그 포괄임금 고정을퇴 오남용 신고센터, 익명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